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현경채입니다. 수원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도시 일상신화위에서 저는 여행과 음악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골목 그리고 거기서 만난 음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해야 되겠죠. 저는 음악평론가이면서 국악방송에서 FM 국악당을 진행하는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길게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만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음악들을 담아내서 2016년에는 배낭 속에 담아온 음악이라고 하는 책도 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죠. 두 번째 제가 이제 여행과 음악에 관련된 책을 낸 것은 매혹의 땅 코카서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여행기를 책으로 냈는데 그 안에는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 음악 쪽에서 일을 하니까 음악에 관련된 책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60대를 바라보는 중년 아줌마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여행기고요. 물론 그 안에는 음악에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매혹의 땅 코카서스에다 넣었던 것들 중에서 몇 개 골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골목 속에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죠.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빌딩이 불꽃을 상징하는 그런 빌딩이고요. 이것은 아제르바이잔 바쿠라고 하는 도시죠.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옛날부터 왕조가 있었고 그 왕조들이 살았던 옛 도시가 있죠. 그네들은 이걸 구도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너시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그 뒤에 바쿠에서 유전이 터져갖고 돈을 주체를 못해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건물이 많이 있어서 옛날과 현대가 아스라하게 교차되는 그런 모습도 만날 수 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거죠. 전쟁의 상흔이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던 그 골목에서 보여주는 역사. 여러분들 보이세요? 저 밑에 보도블럭이 반질반질한 거 보이시죠? 그만큼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사가 보여주는 힘? 그들이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크로드의 끝자락이에요. 그 이너시티라고 하는 구시가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나게 근사한 식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옛날에 식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호텔이었었죠. 실크로드 끝자락에서 카라반들이 쉬어가던 것이고 저기 칸 하나하나가 그들이 쓰던 숙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만났던 아주 좀 특이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여행을 가면 그 지역 사람이 소개하는 골목이 너무 궁금해서 워킹 투어를 하곤 하는데요. 2019년 여름에 길게 간 여행의 마지막 여름이었었죠.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갔을 때도 거기에 오페라 발레 시어터, 너무 아름다운 오페라 발레 시어터가 있는데 그 너무 아름다운 오페라 발레 시어터가 제2세계대전, 2차 대전에서 파괴되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극장을 에워싸면서 지켜놨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바쿠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역시 제가 워킹 투어를 했었죠. 그랬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재즈 피아니스트 바기프 무스타자데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지금 현재 박물관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즈 피아니스트 바기프 무스타페가 살던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여기서 재즈 피아노 공연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제가 워킹 투어를 안 왔으면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재즈 피아노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그들의 전통 음악을 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무감 재즈 무감이라는 음악 장르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39살을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해외 공연을 했을 때 12월 달이었는데 공연이 끝나고 쓰러졌습니다. 그 길로 바로 생을 마감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음악가들은 무대에서 음악을 연주하다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신이 실천한 비운의 절명한 그 재즈 피아니스트 바기브 무스타자데인데요. 그가 했다라고 하는 그 무캄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어요. 이 무캄은 알린 카시모프라고 하는 명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쪽 아니면 또 중국 쪽, 중동 쪽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앙아시아에도 있고요. 무카무라고 하게 되는데 음악과 춤과 여러 가지 스토리가 함께 들어가 있는 대서사시의 노래 음악입니다. 알린 카시모프라고 하는 전설적인 무카무 가수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데요. 바쿠에서 만날 수 있는 음악입니다. 음악 한 대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چشمه دوست bugün damen sehraya mani yoktur olmaz aparma bu tamaşaya mani 이번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나라죠. 터키라고 하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형제의 나라인데 그 형제의 서로 그 전쟁에서 서로 도와주고 그랬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터키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탄불 제가 찍어온 사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바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안 먹어. 여기는 그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철도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 소설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철도의 마지막 기착점이고 출발점인 곳이 바로 터키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화려한 것도 굉장히 좋고 모스크도 좋지만 저는 이런 뒷골목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때 뒷골목을 지나다가 아저씨가 너무 근사하셔갖고 아저씨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포즈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쉬미시라고 하는 빵, 제가 터키 여행 가서 주식으로 먹었던 그런 빵이죠. 깨가 뿌려져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도 작은 공연장인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짧게 여행하는 여행자였기 때문에 공연은 볼 수가 없었던 이스탄불 여행이었고요. 이스탄불은 제가 뭐 한 4번 정도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음식도 참 맛있고 사람들도 열정적이고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녁에 한잔하는 그런 펍이고요. 그리고 블루 모스크라든지 이스탄불에 가서 꼭 봐야 될 것들이 옛날 시가지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 신시가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역사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터키라고 하는 곳이죠. 터키에 가면 고등어 케밥 꼭 드셔야 되는데요. 저 생선 좋아해서 고등어 케밥이라고 하는 고등어를 구워서
빵에다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먹는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일이 엄청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브도 많이 먹고 터키의 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올리브가 엄청 맛있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맛있고 치즈도 맛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아주 행복한 곳이고 거기 가면 이렇게 홍차를 먹어야 돼요. 짜이라고 하는 홍차입니다. 제가 터키 여행을 여러 번 가게 됐는데 지난번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여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여행을 어디로 갈까라고 했는데 터키로 넘어가는 비행기표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앙카라라고 하는 데를 비행기를 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앙카라를 가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앙카라는 여행객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거기에 가서 뭘 보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숙소에서 짐을 내려놓고 간 게 앙카라 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앙카라 성을 별로 의미를 안 두고 갔었는데 그 지나는 그 시장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그 길에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인류 박물관이 있어서 그 박물관을 볼까? 근데 앙카라 성을 먼저 보는 게 좋겠지라고 해서 가는 길인데 골목이 알록달록하니 딱 터키스러운 골목이 나왔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서 앙카라 성까지 올라가려면 무척 피곤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터키의 눈이라고 하는 기념품도 팔고 그리고 그네들이 만들어낸 수공예품도 있었습니다. 직접 짠 가방들도 이렇게 팔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 바로 앙카라 성인데 꽤 높은 곳이고 이중으로 성을 만들어 놨었고 이 성 안에 있는 이 광장은 아고라라고 해서 예전에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그네들이 모여서 음악도 연주하고 그랬던 곳이라고 합니다. 전혀 기대를 안 했었죠. 터키 하면 뭐 여러 가지 음악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수피라고 뺑뺑 도는 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옛날부터 알았었고 그리고 앙카라는 건너뛰는 도시였기 때문에 별로 기대는 안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음악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친구들의 유창한 영어로 자신들이 하는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르부카라고 하는 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눈이라고 하는 것인데 양금처럼 생겨서 손에다 뭘 끼고 이렇게 뚱기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터키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죠. 현악기입니다. 바울라마라고 하는 현악기가 있었고 그리고 무스타파라고 하는 친구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이긴 하지만 이 바이올린이 서양에서 연주하는 그런 바이올린이 아니라 이 바이올린은 터키 음악을 연주하는 걸로 이렇게 변한 모습입니다. 제가 별로 준비를 안 했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조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여행 잘 하셨습니까? 이제 터키에서 육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로로 넘어갈 곳은 중국이에요. 중국 여행을 하기 전에 먼저 음악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은 시샹퐁이라고 하는 음악이고 원래는 몽골에서 만들어진 음악이지만 지금은 재작곡이 되고 편곡이 돼서 중국의 극음악, 오페라 음악 같은 거죠. 우리나라 창극 같은 음악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 디즈,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금 같은 그런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한양대학에서 지금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왕위라고 하는
연주자가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이야기할 만한 도시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도시는 수조우, 항저우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수조우에서 태어나서 항저우에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수조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의 도시라서 좋아하죠. 수조우는 여러 개의 음악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해진 것이 이제 고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검은고 같은 악기인데 구친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친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원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일종의 뭐 공원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중국은 이런 게 있어요.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들이 문인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를 문화를 서로 나눈다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정자를 짓고 공원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전부 초대를 하죠. 초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얘기하고 음악에 관련된 것을 기록하고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원이라고 하는 공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원이라고 하는 공원에서 보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는 예상하지 못하고 갔었는데 도연명이 예전에 금 연주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도연명이 연주했다라고 하는 금도 지금 현재 잘 보존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으로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원이라고 하는 공원에는 이렇게 정원에서 연못을 바라보면서
금을 연주할 수 있는 금대를 꼭 마련을 해놓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문화적으로도 그다음에 책도 많이 남기고 문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 문인들이 자신을 수양하는 도구로 연주했다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악기도 연주할 수 있는 금대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도연명이 저기서 금을 연주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골목이기도 합니다. 수조는 이렇게 물의 도시이고, 그런데 제가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나서 가장 수조스럽게 사진 찍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 어디라고 그렇게 호텔 컨시어지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비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저기 왼편에 있는 장 선생님이 빼꼼히 있는 문 열린 데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마신 곳에서 제가 중국에 음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음악은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오늘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연주하는데 거기 놀러와. 그래서 놀러 갔던 곳이에요. 졸정원이라고 하는 또 수조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죠. 그 안에는 음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콘취라고 하는 곤곡이라고 하는 희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핑탄이라고 하는 공연을 연주하기도 하는데, 조 안에 들어가면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만났던 장 선생님에게 음악도 청해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파와 산시엔이라고 하는 사면을 연주하면서 옛날 문인들이 남겨놓은 음악을 공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죠. 중국 사람들에게 자존심인 상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라고 하는 곳은 제가 2008년 올림픽 때도 거의 자주자주 가서 공연을 봤던 그런 곳인데, 상해에서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엄청 효자가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예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가는 중이죠. 여기는 와이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동방명주 사진이 보여져 있고, 그다음에 동방명주 그 뒤로는 우리나라 코엑스몰처럼 금융가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오래된 건물들, 100년 넘은 건물들이 있어서 거기도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점해 있죠. 상해도 한국의 대도시랑 비슷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도 비슷한 구석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예원 근처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예원이라고 하는 곳을 찾은 이유는 그 안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상으로 봤었던 것이에요. 그 앞에는 호수가 있고, 호수에는 9번 9분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중간쯤에는 호심정이라고 하는 찻집이 있는데, 이 찻집이 유명한 것은 영국 여왕이 여기 와서 차를 마시면서 중국 음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차값은 만만치 않지만 들어가서 물었더니 언제 오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춰서 갔었는데요. 그게 아마 월요일날 2시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에서 만날 수 있는 음악은 강남사죽이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우리나라 선비들도 본인이 문방사호를 갖추고 책을 읽고 하는 그 책방에서, 서재에서 음악을 연주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은 본인이 지식계층이지만 음악을 겸비했다라는 그런 차원인데, 상해의 호심정이라고 하는 찻집에 가면 대기업체 사장님, 회장님, 그리고 또 산부인과 의사, 그다음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직접 악기를 들고 나와서 서로 음악을 나누면서 친교를 나누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너 중국말 어떻게 왜 잘하는 거야? 언제부터 중국말 배웠어? 그리고 이게 강남사죽이라고 하는 음악인데 역사는 한 300년 정도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앉으라고 하고 차도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박회사 회장님이셨는데 영어가 굉장히 유창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주했던 음악 제가 찍어온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만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제가 4년 동안 유학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나라잖아요. 대만 사람들하고 중국 본토 중국인들하고 확연한 차이점은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면 마치 일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대리석 계곡이 있는 화리엔이라고 하는 사진인데 경치가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걸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만은 차 마시는 문화가 있어서 찻집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만 사람들은 뭐 섬세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언제든지 그네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대만에는 또 양명산이라든지 베이토에 가면 뜨끈한 온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몸도 담그시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타이난인데 염전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중국 정도 생각할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지요. 제가 대만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대적인 모습도 있고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정말 맛있는 음식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친절한 대만 사람들, 친절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대만에도 예전에 있었던 오래된 건물들, 여기는 예전에 담배 공장이었었대요. 그런데 그 담배 공장은 이미 교각으로 나가죠. 교외로 나가게 되니까 그 남은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도시 재생에 관련된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도시 재생에 관련된 것이 여기는 이제 미술가들에게 공간을 줘서 그 미술가들이 그 공간에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만에 가면 타이페이시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오래된 기차역이에요. 타이동이라고 하는 기차역인데 기차역도 새로운 기차역을 지어서 나갔죠. 그 기차역 안에 도시 재생으로 해서 그 안에 문화를 담아 놓는 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타이페이는 사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원에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갖고 와서 조공을 하고 바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면 집으로 갖고 가게 되죠. 기둥 하나에도 이렇게 용이 휘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있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만났던 그런 아슬아한 느낌을 만날 수 있는데 대만의 타이베이에 가면 사원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대만에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섬나라는 지진도 많고 그리고 또 배를 타고 나가서 어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원에서 뭔가를 자신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이페이 아까 보여드린 게 용산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 뒷부분을 가보면 한약재를 파는 곳이 있어요. 이 골목도 옛날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상당히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1층은 아직도 한약재를 파는 곳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이곳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것은 중국의 극음악을 하고 있는 거자이시라고 하는 극음악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까 봤던 그 완하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그 배를 타고 문물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장이 쓰게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를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원에 가서 자신의 안녕을 기원하는 복을 기원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극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 슬픔의 미학을 가득 담고 있는 가자히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동네에서 만날 수 있고 그 동네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따다오청이라고 하는 전용 극장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전용 극장을 만날 수 있었고 마침 리허설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하고 있는 음악 분장하는 모습도 만나고 있어서 이것은 약간 중국의 경극과 비슷하지만 경극과는 다른 대만의 그 민나너라고 하는 언어로 하고 있는 음악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전통적인 스토리를 담아내는 것으로 공연을 펼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새로운 현대적인 느낌의 것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관객이 봤을 때 오른편 쪽에는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꺼자이시에서 주연 배우로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엄청난 배우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로 어려울 정도로 스타급입니다. 대만에 가면 인형극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인형극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도 그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희몽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담아놓은 것인데 거기에는 감성적인 대만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대만의 역사를 담아낸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대만 영화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말할 수 없는 비밀, 뿌능쇼더 미미라고 하는 주걸륜이 나온 조제륜이 나온 그 영화인데 그 영화를 장화나 루강이나 딴쉐나 뭐 이런 곳에서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고 하는 영화는 짱화라고 하는 곳에서 찍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짱화를 찾아간 이유는 대만의 남관이라고 하는 음악이에요. 이 남관이라고 하는 음악이 루강이나 아니면 짱화나 이런 곳에서 그 조그만 사랑방을 만들고 그 중국의 상해에서 강남사죽을 하는 것처럼 대만에도 남관, 남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 분들이고 생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 음악을 연주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연주하는 관거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만난 골목이 상상을 초월하게 예쁘더라고요. 대만의 골목 아주 예쁜 루강이라고 하는 골목 사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집이에요. 지금 보시면 왼편 구석에 우물이 밖으로 튀어나온 모습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골목이 동양의 베니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골목이 있습니다. 이 골목만 보더라도 이곳에서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죠. 엄청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이 골목은 뚱뚱한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폭이 한 4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목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찌찌가 부딪히는 골목, 쯔모루, 쯔모항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 봤습니다. 그때 지나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 뚱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것은 이 관리가 묵었던 집이에요. 근데 이 관리는 맛있는 우물을 나 혼자 먹을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쉐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물을 반은 안쪽에 반은 바깥쪽으로 해서 쉐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물도 동네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는 루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에 가면 이 남관이라고 하는 음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남관을 연주했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그거를 찾아가게 되는데 기록상에는 뭐가 있냐면은 8궤 조정 밑에서 남관을 연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루강을 도착했을 때 새우가 들어간 만두는 만두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있다가 추잉서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남관을 연주했다는 곳이다라고 했더니 밥 먹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꺼내갖고 추잉서를 막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롱산사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롱산사가 어딘데 꺄우뚱 했더니 내 차를 타고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다. 정말 친절한 대만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아냈죠. 바로 그 8궤 조정 밑에서 이렇게 대만 사람들이 남관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관 음악 왕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정야사라고 하는 남관 음악계의 프리마돈나죠. 그가 200의 시에 정야사라고 하는 시에 올려서 부른 노래입니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는 12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그 소수민족마다 아름다운 음악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달링이라고 하는 그래미 어워드를 갖고 있는 첼리스트가 대만 음악을 가지고 새롭게 만든 음악이 있어요. 그가 소풍 가는 기분으로 뿌농주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15곡의 음악이 수록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첼리스트 거장이 대만의 소수민족 음악을 갖고 만들어낸 음악입니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낭여행 너무 좋아해서 배낭여행을 70일씩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요. 그때 2015년도였던 것 같아요. 멕시코 여행을 한 60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과나후아토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과나후아토에 도착을 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건 무슨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했는데 엄청 조그만 골목 속에 많은 문화들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뭐냐 하면 마리아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리아치는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대를 이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파티 자리에 가서 음악을 연주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랑 고백을 할 때 그 대신 돈을 받고 세레나데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후아레스 극장입니다. 후아레스 극장 근박으로 막 되어 있는 과나후아토의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엄청 큰 극장인데요. 그 극장 전망을 볼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말 마리아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 여행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과나후아토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마리아치의 그 경연대회를 하고 이런 곳을 해서 마리아치에 관련된 음악이 머릿속에 계속 깊이 남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멕시코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왔더니 뭐 디즈니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코코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이거 내가 과나후아토에서 봤던 바로 그곳인데, 그러고 봤더니 그 배경이 바로 과나후아토가 배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은 영화 감독 여기서 6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담아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는 그 구두를 만드는 집 아들로 나오게 되는데, 그는 이제 구두를 만드는 게 돕게 되죠. 하지만 그는 항상 기타를 치면서 나는 언젠가는 마리아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친구죠. 그런데 그의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대단합니다. 이놈의 자식아,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음악한다고 나가서 아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고조 할머니가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미구애를 타박을 하면서 다시 기타를 잡으면 손모가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영화 코코 속에 나오는 등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코코 속에서 미구엘이 하고 싶어 했던 음악이 바로 이 마리아치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식당과 거리, 광장, 극장 뭐 이런 데서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음악이 필요하면 음악을 연주해 주는 것으로 하고 대신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마리아치의 삶인데요. 영화 코코에서도
그 마리아치를 꿈꾸는 미구엘이라고 하는 꼬마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멕시코 여행을 하면서 골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었고, 멕시코 여행을 하면서 그 골목이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과나후아토가 오버랩 되는 바로 디즈니 영화 코코인데요. 코코의 주제곡 Remember Me 음악 준비했는데, 그 음악은 김효영 씨의 생황 연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멕시코에서 칸쿤에서 비행기를 타면 50분이면 갈 수 있는 나라 쿠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는 음악과 춤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쿠바에서는 인터넷이 안 돼서 모든 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가보면 올드카를 타고 누비는 것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을 갈 때 올드카 한 대를 빌려갖고, 물론 제가 운전하진 않았지만 1950년대 세상을 누볐던 올드카를 타고 누볐던 적이 있고요. 골목은 저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낡은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묵었던 민박집, 10달러짜리 민박집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근사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네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거라고 하는 건 좀 많이 불편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네들의 생활 속에서는 항상 흥이 넘치고, 그리고 지금 저 여인네가 입은 옷을 보시면 그네들이 얼마나 미적 감각이 뛰어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해밍웨이가 묵었다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511호에 해밍웨이가 장기 투숙하면서 그 노인과 바다를 썼다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쿠바는 해밍웨이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이 체게바라, 해밍웨이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쿠바 다니면서 이렇게 꼬꼬 택시도 타보고, 꼬꼬 택시를 타고 아바나를 달려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해밍웨이가 묵었다라고 하는 암보스 문도 호텔 511호를 구경을 하고 밖으로 나오면 이런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쿠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음악이 나오면 엉덩이를 흔들게 되는데요. 그 엉덩이를 흔들면서 하는 그 살사나 손이라고 하는 음악이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그루브를 갖고 있는 그런 음악이죠. 이거는 또 다른 곳인데요. 트리디나드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던 쿠바 음악입니다. 그들의 리듬감은, 물론 이 음악은 그 아프리카에서 왔다라고 하는 음악이지만 이것이 쿠바 사람들의 정서를 담아내면서 어디서든지 이런 음악을 만날 수 있고요. 이런 음악들은 오비스포 거리에서도, 트리디나드 거리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그 아바나에 그 말레콘이라고 하는 방파제가 있어요. 그 방파제는 저녁 나절에 가면 석양을 볼 수 있고 그런 곳인데, 거기 그 끝에 가면 어떤 음악을 만날 수 있냐 하면 호텔 나셔널이라고 하는 내셔널 호텔이 있습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 나왔던
세군도가 거기서 연주했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밤에 살롱 뭐 몇이라고 해서 거기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서 만났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예들이 연주하는 음악이라서 그 관록이 있는 분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제가 만날 수 있었던 음악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나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해변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말레콘이라고 하는데, 말레콘에서 석양을 보고 끝까지 걸어가 보면 만날 수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텔 나셔널이라고 하는데, 그 호텔이 중요한 건 물론 제일 비싼 호텔이라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 호텔에서는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고 하는 그거 음악을 하는 재즈 음악을 하는 명인들이 거기서 항상 생음악을 연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롱 1930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 저녁 음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음악을 연주했던 이브라힘 페레라든지 뭐 이런 분들, 세군도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세상을 등지고 저 세상 사람이 됐지만 그 음악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음악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OST 중에서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렌시오, 침묵이라고 하는 음악인데요. 이브라힘 페레라든지 오모라 포르투온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s nardos y las rosas, las blancas azucenas, y mi alma muy triste y pesarosa a las flores quiere ocultar su amargo dolor. No quiero que las flores sepan. 이것은 2018년 여름에 갔던 나라예요. 아르헨티나죠. 에비타의 나라이고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이과스 폭포를 보러 가는 길에 오면서 잠깐 들렸던 그런 도시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네들은 흥과 끼와 이런 것들은 많이 굉장히 발달됐던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길이 넓고 그리고 건물들의 사이즈가 굵직굵직해서 이것이 1960년대, 1970년대는 엄청 부자 동네였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넓게 공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테아트르 콜론이라고 하는 클래식 음악을 주로 연주하는 것인데 피아졸라가 이 안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들의 탱고 음악을 한 단계 올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콜론 극장이고요. 그 앞으로 나오면 에비타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전설의 여가수죠. 에비타의 상징이 된 부에노스아이레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탱고 음악을, 탱고 춤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전용 극장이죠.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그대들의 가장 그 번화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탱고 음악을 만나는 곳은 라보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축구 선수 펠레가 이쪽 지역에서 어렸을 때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라보카라고 하는 것인데 집을 짓고 나온 양철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색깔을 이렇게 페인팅을 해놓은 것인데요. 여기에는 그 아르헨티나의 탱고가 여기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 가보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과 함께 양철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꼭 봐야 될 것은 탱고 공연이에요. 그래서 탱고로 특화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도 아름답고 라보카라고 하는 길도 아름답고 그래서 아주 매력에 푹 빠졌던 곳인데 여기는 탱고로 살고 탱고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그런 곳입니다. 탱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아졸라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사창가에서 연주했던 탱고 음악을 한 단계 위로 이렇게 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남녀가 밀착해서 절도 있는 탱고 춤을 추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탱고 춤을 추는 사람들의 만날 수 있는 밀롱가라고 하는 것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아스톨 피아졸라라고 하는 사람은 192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인생을 살았죠. 집이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뭐 뉴욕에 살았던 적도 있고 파리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도네온 지금 연주하고 있는 저 사진 속에 있는 악기가 우리가 아코디언처럼 생겨 있는 악기인데 반도네온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반도네온은 원래 앉아서 연주해야 되는데 앉으면 내가 너무 쪼그라들어서 보이는 게 싫다. 나는 괴짝 같은 걸 놓고 거기다 발을 올려놓고 서서 연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서양의 유명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곡을 쓰게 되죠. 몇 곡의 곡을 쓰게 되는 피아노 곡도 쓰게 되고 그런데 그 곡을 파리로 보냈는데 파리에는 어떤 작곡가가 너 곡 참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해서 그가 파리 유학을 하게 됩니다. 파리 유학을 하게 됐는데 그의 파리에 있는 프랑스 선생님이 너 음악 속에는 여기는 뭐 쇼스타코비치고 여기에는 또 어떤 사람이고 그런 색채가 묻어나는데 너의 색깔은 도대체 뭐냐? 네 음악은 도대체 뭐냐? 라고 했는데 그때 고백을 하게 되죠. 저는 탱고 음악을 아르바이트로 이 반도네온을 연주했었습니다. 그거네. 그러면 네가 그 안에다가 너의 작곡적인 기법을 넣어서 음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탱고 음악에 클래식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던 전설적인 사람인데요. 그가 태어난 지 올해가 100주년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의 음악 뭐 리베르 탱고라든지 오블리비온이라든지 그런 음악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음악에서 굉장히 그 유명했던 음악은 사창가라고 하는 음악이에요. 플루트를 연주하는 그런 음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담아낸 카페 1930 그리고 나이트클럽 1960이라고 하는 음악이 사창가 1900이란 거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역사를 담아내는 3부작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음악이고요. 그 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라고 하는 음악도 상당히 유명한 것이죠.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으로 해서 이것은 비발디의 사계를 오마주하는 음악으로도 만들어냈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유명한 것은 뭐냐 하면 사창가의 탱고 음악을 클래식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한 단계 위 음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라보카에서 만났던 탱고가 피아졸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음악이 예술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악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음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음악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음악 장르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제가 오늘 아스토르 피아졸라 음악을 소개하면서 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음악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상의 골목 그리고 거기서 만난 음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연을 했는데요. 그 골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옛날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음악 문화들 그런 것들이 옛날 거니까 버리자가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지역이 특화되는 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음악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행을 다닐 것이고요. 그 여행 속에서 음악을 찾아낼 것이고 그 명인들이 했던 음악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조명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는 국악을 하는
국악평론가 현경채이기도 하고 여행을 소개하는 여행 작가이기도 하고 국악방송에서 국악을 소개하는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음악적인 것들, 그다음 여행적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